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날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네 놈이 모여 앉아서 이 화단 조성한 그 이 뭐 견치석이라는 뭐 어쨌든 그 조성한 돌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저도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그게 제일 큰 놈이 국민학교 1학년짜리예요. 그놈이 얼렁망치를 가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내가 야, 그 망치는 왜 갖고 다니나? 그랬더니 에, 그거보다 좀 적은 놈이 그냥 돌 때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왜 때리냐? 그랬더니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돌이냐? 그랬더니 흑요석이랍니다. 그래서 이 흑요석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매혹적이고 다채로운 색의 이런 색채를 띠는 흑요석은 준보석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점성질 용암이 급속 냉각돼서 형성되고 유리 광택이 있다. 그리고 원시인이나 인디언들은 그 화살촉 무기맨들은 그걸 만들고 장신구도 하고 로마인들은 이걸 거울로도 또 만들어서 썼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양시가 약 56만 7,044명이래. 2019년도 기준. 그러니까 엊그저께 기준이죠. 56만 명 중에 그 화단 조성에는 그 돌 중에 흑요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그놈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흑요석도 모르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너 진짜 멋있다 그랬어요. 아니 조그만 놈이 망치, 그러니까 그놈이 가방 속에 망치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돌만 보면 망치를 두드려서 이게 무슨 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 아주 그냥 실전파예요. 내가 그래서 등 두드려주면서 야 너 화이팅이다, 멋있다, 야 난 그거 진짜 몰랐다, 야 무슨 돌인지. 그냥 내 눈엔 그냥 돌로 봤는데 야 네가 흑요석이라는 거를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너 큰 인물 되겠다, 열심히 해, 알았어, 야 멋있다, 화이팅이다. 그래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 가면서 딱 고맙습니다 딱 그러고 딱 가는 거야. 또 오늘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생각이 나면 사람은 평생 배우며 가르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했고, 내가 어디서 이게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교사이자 학생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멋있는 글귀를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 3살적 버릇이 뭐 어딜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3살짜리 어린아이들 배워야 돼. 오늘 국민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그 초등학교 1학년한테 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남들 공짜로 먹는 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오늘 제가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을 오늘 가졌어요. 그래서 우린 살면서 좀 겸손하게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저부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 왔어요. 기구치평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일본의 의사죠, 기구치에 의해서 보고된 병입니다. 이거는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이다. 그래서 림프절에 염증이 생기고 썩어가는 거죠. 주로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을, 특히 동양 여성들에게 많아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많이 발병되는 질환입니다.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이 발병되고 4배가 많이 발병되고, 림프절이 0.5에서 4cm 정도로 커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병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염기가 부족하다,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목 부근에 여기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 림프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유방, 겨드랑이, 여기 서해부, 여기 허벅지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이고 발열, 피로감, 발진이 동반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발열, 요거는 최액을 우리 몸속에 최액이 pH가 7.35에서 7.45가 안 된 경우, 즉 7.35 밑으로 내려 산성도 있는 쪽으로 기울은 이러한 최액을 정상 최액 7.3에서 7.45로 이렇게 되돌려 놓기 위해서 되돌려 놓으면서 이때 몸에 있는 세균을 박멸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염기 농도가 부족하다. 7.3에 7.45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에는 악성 림프종 결핵, 그 다음에 루푸스로 오인되기도 하는 질환이 이 기구지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 부분에 림프절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과다 누적이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다른 유방 부분에 있는 거 이런 것은 비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 이 서해부 이 허벅다리 이런 데는 또 다른 부위. 그래서 좀 더 부위마다 발생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경락상을 따졌을 때 오장육부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 나타나는 림프절의 문제는 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혈액의 문제, 조혈기관의 문제, 또 면역기관 질환으로 이렇게 분류하죠. 그래서 혈액은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조혈기관, 이 뼈다귀 골수 속에서 피 만드는 것은 콩팥과 연관이 되어 있고 면역기관, 이거는 정상 체온과 관련되어 있죠. 체온 조절하는 게 또 콩팥이죠. 혈액순환. 이건 그래서 콩팥이 좋아져야만 고쳐질 수 있는 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 기능도 약해진다. 둘 다 망가진다. 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답답한 게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 림프종, 그 다음에 자가 면역 반응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이 기구주병의 주요 증상들을 보면 발열이 동반된 목 부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림프절 비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붓는 거예요. 커지고 비대가 가장 흔하며 아주 일반적이며 림프절에 통증이 생기고 발진, 몸살, 관절통, 피로감, 무기력, 식욕 감소, 체중 감소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 발진, 몸 떨리고 이런 것들이 1주에서 3주 정도 지속적으로 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림프절을 우리가 몸속에 림프절은 여기 겨드랑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주로 한 군데서 나타나지만 여러 곳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이나 양팔에 반점도 생기고 또 궤양도 생기고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난다. 여기서 구토, 설사, 구토는 간과 연관되어 있고 설사는 몸 안이 차갑기 때문에 지금 염증이 많다는 이유에 그래서 빨리빨리 몸을 생명활동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뽑아내는 거죠. 염증을 뽑아내고 수분을 뽑아내서 체온을 올리는 생명활동이에요. 여기서 오심, 축구 떨리는 거죠. 이것은 정맥 안에 들어있는 세균을 떨어내는 작용, 이때 오심이 난다. 축구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이 차갑고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세균을 죽이려면 짜게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아예 기구지 병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절반이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며 간 수치,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고 약 70%의 환자에서 적혈구 침강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혈구 감소증은 골수의 생산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 또 몸속에서 적혈구가 이 백혈구가 원인 모르게 파괴됐을 때 그리고 또 골수의 이상으로 인해서 또 이게 뭐 약물이나 방사선을 쬐서도 이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효소 수치, 이건 몸 안에 염증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의 침강 속도, 이거는
피를 뽑아서 이런 비커에다 놓고 시간 놔두면 이게 서서히 백혈구, 적혈구, 또 여기 뭐 혈장 뭐 이렇게 쭉 가라앉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 속도를 검사하는 거죠. 그걸 ESR 검사를 해서 체내에 존재하는 염증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혈구 침강 속도가 1시간당 1에서 10mm 이내로 돼야 되고, 여자는 2 내지 15mm 이내로 돼야 되는데, 이게 20mm 이상 증가를 보이면 몸 안에 염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즉 빨리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의 침강 속도, 즉 혈구의 침강 속도에 따라서 몸 안에 염증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찾아내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ESR 검사다. 이 검사에서 이런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편도선염, 폐렴, 뭐 기관지염, 담낭, 신우신염, 루푸스, 그 다음에 류마티스, 이런 것도 전부 다 ESR 검사를 하죠. 신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구치병을 진단할 때는 림프절이 커진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발목이 부은 경우, 이때는 림프 조직 검사를 하고, 또 발진, 뭔가 이렇게 불긋불긋 나타날 때는 피부 조직 검사를 해서 기구치병을 최종 진단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기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온 다음에 치료하려 하지 말고 예방하는 법, 이 방법이, 그건 건강한 식습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발을 따뜻하게 해서 항상 정상 체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학적으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라, 그리고 고단백 식품 먹어라. 이것은 세포 면역과 치유를 증진시키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식습관,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 그것은 저칼로리 고영양,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식습관은 뭐예요? 고칼로리 저영양 가공식품, 초강식품들, 인스턴트. 그런데 이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94종 이상의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통합해서 먹으니 영양의 문제는 없다 이 말. 그럼 이런 기구치병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기구치병은 간장, 비장, 신장, 이 세 개 장부가 기능이 저하된 음의 병입니다. 음의 병은 양에서 원인을 찾으라 했어요. 양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이건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될 때 나타나는 이런 기구지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신경정신 분야를 먼저 두드려야 되고, 과다 스트레스 누적, 이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 아시겠어요? 충분한 휴식, 오감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마음의 휴식을 해야만 고쳐지는 병이 이 기구치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수의 문제니까 신장 기능, 마음의 병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러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하고 식사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면역력이 보강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해서 자연 치유력, 피지스를 보강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기구치병을 자연 치유시키도록 해야 되는 조치가 됩니다. 조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기구치병을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만병을 치유시킨다. 특히 이 기구치병으로 고생하시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지난 시간에 어떤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을 모두 버리고, 아시겠어요? 버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부, 봉사, 나눔을 이렇게 베풀면 이 기구치병도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 기구치병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장, 신장과 간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이런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기고지병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웃으면서 합시다. 화이팅!